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1월 13일 금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몽한 분들도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볼까요? 자, 이제 그만 사랑 이야기는 그만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정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숲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숲길 어떻게 생겼을까요? 1번 큰 나무들이 우거진 숲, 2번 나무들이 우거진 숲, 3번 작고 긴 나무들이 있는 숲, 4번 큰 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자, 4가지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첫 곡은 어제 삼선버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긱스가 부릅니다. 챔프. 네, 첫 곡으로 이 삼선버스님의 신청곡 긱스의 챔프 들었습니다. 삼선버스님이 와, 제 신청곡이 나오는군요. 감사. 아침부터 감격의 눈물이.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 1번으로 갑니다.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으니까 심리 테스트 결과 또 바로바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 이 우정 테스트인데요. 여러분이 숲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숲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1번, 큰 나무들이 우거진 숲. 2번, 나무들이 우거진 숲. 3번, 작고 긴 나무들이 있는 숲. 4번, 큰 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자, 1, 2, 3, 4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부터 가볼게요. 저랑 이정일 PD 둘 다 1번 골랐고요. 1번 고르신 분이 꽤 많아요. 삼선버스님을 비롯해서 또 밑에 분이 군산양의 아베님이 4번 고르셨고 또 아내분이 1번 고르셨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1번, 큰 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선택한 당신은 친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가 넓고 깊기 때문에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친구가 많습니다. 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번, 나무들이 우거진 숲. 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선택한 당신은 친구가 역시 많아요. 인간관계가 넓기는 하지만 고민을 털어놓는 깊은 관계 친구는 불행히도 없다고 하네요. 앞부분은 좀 좋았는데 뒷부분이 약간 아쉬운데요. 친구가 많은 만큼 앞으로 많이 생길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자, 3번이 뭐였죠? 네, 작고 긴 나무들이 있는 숲이었습니다. 이 3번을 선택한 당신은 그냥 친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들어줄 친구는 없죠. 당신도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먼저 다가가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친구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들어줄 친구 먼저 한 발짝 성큼 다가가서 만드는 것도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4번 마지막이에요. 큰 나무가 있는 숲이라고 했는데 4번을 강나루님이 신청해 주셨고 또 아까 군산양의 아베님의 와이프분이 1번이 아니군요. 군산양의 아베님이 4번. 네, 4번 골라주셨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숲을 선택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 정도만 있네요. 한두 명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군산양의 아베님이 굉장한 애처가시잖아요. 한두 명 중에 아내분이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일 PD님 한숨을 푹 쉬시네요. 네. 어서 빨리 좋은 짝을. 아무튼 오늘 날씨 한번 그럼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금요일인 오늘 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입니다. 이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낮에는 충청 이남지방 그리고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남 해안, 경북 동해안, 제주도 20에서 40mm,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내륙 10에서 40mm, 그 밖의 전국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특히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1970년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태일의 분신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일, 바로 오늘인데요. 그 당시에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 참으로 비참했죠.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일요근무, 철야 작업은 예사였고요. 만성 위장병과 신경통, 피부병 등도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사흘밤이나 잠을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일을 해 눈도 보이지 않고 손도 마음대로 펴지지 않는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보조 앞에서 이 재단사 전태일은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는데요. 그는 1964년 16살의 나이로 평화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폭음과 술주정만 일삼았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태일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자각한 뒤부터 근로기준법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업주들에게 개선을 요구했고 또 시청과 노동청을 수십 차례 드나들며 싸움도 벌여봤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무관심과 냉대뿐이었죠.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치르기 위해 평화시장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태일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는 피 맺힌 절규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또 외쳤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22살. 꽃다운 나이의 전태일은 자신을 불태우며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눈을 감았죠. 네, 1956년 미국에서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네요. 미국의 공공버스 인종차별 위헌 판결이 내려진 날이 또 오늘인데요. 때는요, 1955년 12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엘레베메주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 재봉사 로사 파크스 부인이 버스에 올랐다 백인 전용석에 앉았죠. 버스 좌석의 앞쪽이 백인용이고요. 당시 뒤쪽이 흑인용이라고 합니다. 중간 지점은요, 이 백인이 없을 때만 앉을 수 있었는데요. 곧 백인 전용석이 다 차버리자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몹시 피곤했던 그녀, 일어서지 않았죠. 당시 미국 남부에는 버스 등 이 공공장소에서 흑백인종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일명 짐 크로법이 일반적이었고요. 이에 버스기사는 경찰에 불렀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이 승객 자리를 지시할 수 있다는 시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죠. 한 해 전이었죠. 이 분리된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며 공립학교에서 인종분리를 금지시킨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억하고 있는 흑인들이 이 재판 날인 12월 5일 시내버스를 보이콧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크스 부인은 재판에서 14달러라는 벌금을 내고 구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흑인들이 당시 26살의 킹 목사를 몽고메리 개선연합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타는 것을 보이콧하기 시작하죠. 결국 파크스 부인은 몽고메리 지방법원에 항소해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요. 하지만 버스 수입이 당시 65%나 떨어지고 또 장기화된 시위로 피해를 입은 몽고메리 씨가 이번엔 킹 목사 일행을 제소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죠. 죄목이 바로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는 당시 반노동법 위반이라는 혐의였습니다. 킹은 즉각 항소했는데요. 바로 오늘 11월 13일 법정에 킹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전 파크스 부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눈에 보여서 킹은 순간 낙담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킹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재판 바로 전에 공공버스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이후 이 계속된 인권운동으로 1964년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제정되고요. 파크스 여사는 미국 인권운동의 어머니로 여겨지게 됩니다.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자, 추워지면서 스타킹 많이들 꺼내 신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이 스타킹 올 풀림 방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가격에 상관없이 참 피할 수 없는 게 스타킹의 올 풀림인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스타킹은 찰나에 올이 확 풀리고 맙니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너무 난감합니다. 스타킹의 올 풀림 막으려면요. 스타킹을 세탁한 후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식초를 떨어뜨려 주신 후에 더운 물에 한번 헹궈서 널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올이 풀리는 걸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 땀 냄새 역시 배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이죠. 이제는 앞으로 스타킹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후에 갑자기 풀리는 스타킹의 마법으로부터 해방되세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게시판을 잠깐 볼게요. 꼴통 IT님이 제목 고래라면서 고래가 되는 꿈을 꾸셨다고 이렇게 긴 시를 또 한편 아침에 영감이 떠오르셨나 봐요.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스팟 나가는 동안 보니까 굉장히 글에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게시판에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집 한 권 내셔도 되겠어요. 아까 스팟 뉴스K 나갔었죠? 오늘 방송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만 루저, 아니 왜 닉네임이 이렇죠? 금요일만 루저가 될까요? 비와요! 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도록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 소식을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우산 꼭 챙기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엘비스33님 나온다 헤헤헤 국민라디오라면서
그 밑에다가 희라 아나운서가 백미조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 해외 국민 라디오 이 말투가 희라 아나운서가 하는 게 백미란 뜻인가요? 약간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엘비스 33님 이렇게 희라 아나운서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꼭 출근하면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도 아까 못 들으셨다고 이럴 땐 찍는다고 3번 찍으셨는데 오늘 3번 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데 잘못 찍으셨네요. 1번, 2번 찍으셨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에별리곤 님도 3번 고르셨고 팔라스 님도 3번 고르셨네요. 두 분이 통하셨어요. 네, 에별리곤 님 출첵합니다. 불금이네요. 그냥 기분이 막 좋아요. 으쓱으쓱 꿀꿀꿀 꿀모닝이라고. 네, 금요일은 그냥 에너지 드링킹을 한 10잔 들이킨 것처럼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죠.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만끽하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에별리고님. 삼삼버스님도 아까 해주셨고, 자, 꼴통화이트님이 아까 고래라는 시 남겨주셨는데, 그 밑에 고래 그림, 네, 활짝 웃는, 네. 핸드폰에 바탕화면으로 놓으면 참 좋을 만큼 기분 좋아지는 미소를 갖고 있는 고래 모습 올려주셨습니다. 강나루님, 아싸, 반갑습니다. 네, 저도 닐리리야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라임을 맞췄는데 맞나요? 어쨌든. 그리고 오늘 1등은 바로 군산양이 아베님 축하합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 바로 골라주시면서 1등, 네, 찍으셨네요.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1등은 누군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시간 꽉꽉 알차게 보내봐야겠죠? 바로 해외 토픽 넘어갈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커플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결혼 확률도 누가 높은지 참 밝혀냈다고 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 이 커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 결혼에 골인할 확률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총 376쌍의 결혼하지 않은 20대 중반 커플들의 결혼에 대한 의지 변화를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조사했다고 하네요. 각 커플의 관계가 어떠한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팀이 밝혀낸 연인 관계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극적인 커플이라고 해요. 전체 3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유형에 속하는 커플의 관계는 확 좋아지거나 또 확 나빠지는 상황,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다이나믹하네요. 또한 다른 어떤 유형의 커플보다 따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 관계를 크게 응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상대방 중심의 커플인데요. 무려 전체 30%예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커플, 상대방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점차 변하겠죠? 세 번째가 19%를 차지한 사회관계 중심 커플인데요. 이 유형에 속하는 커플 사이의 관계, 두 사람이 각각 맺고 있는 사회관계, 즉 친구나 가족 등과의 교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분석 결과입니다. 12%를 차지한 갈등 빈번 커플. 이러한 유형의 커플들의 관계 언제나 갈등이 그 중심에 있고요. 관계 악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좋고 나쁨을 반복하는 극적인 커플 유형의 연인들처럼 급격하게 관계까지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자, 결과 궁금하시죠?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커플 누구누구 바로 상대방 중심 유형의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극적인 커플들은 결별하고 말 가능성이 가장 컸는데요. 재밌는 점은 지속적인 관계 악화를 겪었던 갈등 빈번 커플이 의외로 극적인 커플보다 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해 연인 관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지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간의 사이가 긍정과 부정 사이에 변동이 거듭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관계의 안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아까 꼴통아이티님이 정말 멋진 시를 남겨주시면서 밑에 포스터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가